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움푹 패이는 그 증상을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양치질 세게 해서 그렇다, 양치질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 대부분이 치아가 시려서 이제 보통 치과를 가시게 되는데요. 보면은 그 부분이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제 패여 있어가지고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서는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분들은 양치질 세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제대로 닦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치과에서는 양치질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험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거는 얼마고요, 그러면서 보험 안 되는 재료가 더 이쁘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걸 메꿔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메꿔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메꿔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가 왜 패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를 갈아서 패인 건데, 아니 이를 갈았는데 거기가 왜 패였는지가 이상하잖아요. 볼펜을 잡고요 세게 구부리면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아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를 꽉 물고요 좌우로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힘이 가해지니까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엄마하고 고등학생 딸이 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래요. 자기는 이를 세게 닦아가지고 치아가 패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이 첫 마디가 말도 안 되었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소리 안 나게 이도 갈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치경부 마모증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이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치경부 파절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요. 저는 이를 안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갈지 않는 사람도 이런 패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코골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갈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본인은 몰라요.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요. 주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치과에서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이갈이 해요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체크하는 데 있는데, 이를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모른다라고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지 원인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안 한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치과 의사도 이 사람은 이 안 가는 사람으로 빼버리고 하니까 이갈이가 원인인 증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를 갈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치아 마모. 보통 이제 이갈이 때문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배우자나 가족한테 끌려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치아가 많이 갈려 있어요. 송곳니가 원래는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송곳니가 납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밤새 거기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를 가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또 치아 옆구리가 패여 있는 거, 그것도 이갈이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혀 안쪽에, 입안 아래턱 안쪽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골륜기라고 하는데, 원래 뼈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뼈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거기가 커져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갈이의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또 혀 옆구리에 치아 자국이나 줄이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 이를 꽉 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국이 생기는 것도 이갈이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잇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공단에서 보험으로 스케일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 받고 하시는데, 요즘 분들은 덴탈 IQ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잇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왜냐면은 충치는 썩으면 뽑던지 치료하면 되는데 잇몸이 나빠지면은 멀쩡한 치아도 다 뽑아야 돼요. 심지어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를 빼게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할 때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뼈도 이식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멀쩡한 치아도 치석이 하나도 없어도요 이런 옆으로 가는 힘, 수평력을 계속 받으면 치아 잇몸이 내려가요. 나는 관리를 잘해, 치과도 자주 다니고 잘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잇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균하고 힘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균 관리만 하니까 이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잇몸을 나빠지게 하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깨목 뭉침도요 영향이 있고요. 더 심하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요, 눈까지도 가고요, 귀하고도 관련 있어요. 이명이나 어지럼증도 관련 있고요. 간단하게 두통만 설명드리면, 양손 바닥을 머리에 이렇게 대보세요. 어금니를 앙앙 물어보시면 여기가 볼록볼록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두통의 80%가 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인데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경추성 두통, 만성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이름이 엄청 많거든요. MRI, CT 이런 거 다 찍어보면 이상이 없대요.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육은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무는 힘이 세지면 여기 힘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눈에는 이상이 없대요.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인공눈
힘을만 주는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눈 주위가 뻑뻑하겠죠. 눈 주위에 힘을 많이 줬으니까 뭉쳤을 거 아니에요. 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줄 때가 어떤 행동을 할 때냐면은 인상을 쓸 때예요. 근데 우리가 잘 때 너무 이를 세게 갈고 할 때는요, 인상을 쓰면서 갈아요. 그럼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눈이 뻑뻑하고 눈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성 피로, 잠이라는 게 개운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때 힘을 빼고 자야 되는데 잘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몸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혹 어깨가 결리든 잠을 잘못 잤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너무 세게 물고 자는 거예요. 이것도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기가 이갈이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요, 송곳니로 확인해 보세요. 납작한지. 그것도 하나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아가 패인 부분이 있는지 치아 잇몸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갈이 어플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캐치를 해서 알려주는 건데 10명이 이를 갈잖아요. 소리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소리로 이갈이를 판단하는 어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이갈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럭스 체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환자분 치아 본을 떠서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표시가 나요. 이를 간 부분이 벗겨져요. 눈으로 이를 어떻게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거 보통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검사를 하냐면요. 본인은 이를 안 간대요. 비염이 심하시대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대요. 근데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자더라도요, 자는 내내 벌리고 잘 수 없거든요. 비염이 심하다고 하셨는데도 이갈이 검사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안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이 되게 심하거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갈이라는 게 얘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가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심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을 안 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안 나서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 난다는 얘기는 이러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면 이를 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를 물고요,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소리 안 나요. 소리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로 이갈이를 판단을 하면은 이를 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많은 치과 의사들도 소리가 안 나면 이를 안 가는 줄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는 왜 가는 거예요? 이갈이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나온 건 없어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병원 가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갈이는요,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를 꽉 물고 막 갈잖아요. 그럼 그 수치가 내려가서 이갈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를 갈긴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갈이를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갈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 가는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작용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치료의 포인트는 뭐냐? 이를 잘 갈게 해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들은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치아를 망가지게 하고 잇몸까지 상하게 하는 어떤 최악의 행동들이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게 양치질이겠죠. 보통 우리는 이제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라고 하는데 의외로 하루에 3번 양치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양치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배운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치질을 제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칫솔을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닦이는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보통 한 2달에는 칫솔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는 단 음식이라든지 카라멜 같이 끈적끈적한 거라든지 그런 음식이 아무래도 이제 충치 생기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연을 하면은 잇몸으로 가는 혈액 안 가게 하고요. 치아에 착색도 많이 되거든요. 흡연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금연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링, 잇몸이 건강한데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받는데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잇몸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2번 정도 받으면 좋긴 하거든요.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는데 보험으로 1년에 한 번은 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은 서너 달에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이갈이도 잇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갈이나 이악 물기가 센 사람들은 치아에도 미세한 금들이 많이 가 있어요. 치아가 썩을 확률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갈이 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평력이기 때문에 잇몸 뼈를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수평적인 힘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내 잇몸을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어요.
양치질만 열심히 해도 치과 안 갈 수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양치질을 하시면요, 치과 갈 일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갈이 힘, 수평력이 잇몸을 나쁘게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요, 이 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잇몸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잇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균 관리를 하고요, 힘 관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갈이 힘도 꼭 관리를 같이 하셔가지고 건강한 잇몸 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턱관절도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처음에 환자분들 턱이 아플 때 이거 어디를 가야 되지? 잘 몰라요. 관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제일 많이 가세요. 턱관절은요, 치과에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가위를 오래 쓰면요, 나사 부위가 헐렁해지는 느낌 아시죠? 이 가위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기를 조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날이 무뎌져 있으니까 헐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조여 놓으면은 금방 또 풀려요. 이런 가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갈아주고 나서 조여줘야 돼요. 그 날이라는 거는 치아 교합이 날이에요. 맞물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치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턱에 가장 무리한 힘이 가해질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갈이가 턱관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갈이 치료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이갈이는 치료를 하면서 턱관절 치료는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턱관절은요, 대표적인 게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면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에서 어깨까지 근육들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아픈 것도 이갈이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엄청 생길 거예요. 그 운동 안 하고 며칠 지나면은 멀쩡해져요.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깨 목 치료를 받는 분들이 받을 때만 시원하대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육은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잘 때 쉬어야 되겠죠. 잘 때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요, 어깨목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잘 때 이를 악물고 갈고 하면은 쉬질 못하는 거예요. 어깨목이 안 풀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요, 현대인이 그거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고요. 또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분들이 이갈이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못마땅한 게 있으면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참는 분들이 있어요. 참는 분들이 잘 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갈이를 생활하면서 푸실 수 있는 거는 푸시고요.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야호 불러 가면 뭔가 시원한 기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뭘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나 흡연,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도 몸에 무리를 줘갖고요, 이악물기 이갈이를 세게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요즘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래도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요, 잘 때 이를 세게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 전에 책을 좀 읽다 자거든요.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과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러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릴렉스를 하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수면 중에 이 악물기 이갈이 힘도 덜 하게 될 거예요. 치과의 환자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이갈이가 원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온다든지 구강 검진하러 오실 수도 있고 턱이 아파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입안을 검사를 해요. 이갈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를 안 간대요. 자기는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요, 점점 완고해지면서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여러분 구강 검진 많이 해보셨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 해줘요? 충치 있어요 없어요? 치석이 있어요 없어요? 90%가 거기서 끝이에요. 검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찾고자 병원을 가는 게 검진의 목적이거든요. 의사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갈이가 원인인 거를 받아들여서 치료가 잘 된 환자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 계시죠. 치과적으로는 본인은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봤더니 이갈이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갈이의 증상들을 말씀드렸어요. 어깨목 뭉침, 두통, 이명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증상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갈이 치료하시고 나서 그런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명도 이갈이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갈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라는 거는 압력에 굉장히 민감해요. 턱관절 자체가 이명의 원인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꽉 물고 이를 갈고 하거든요. 귀 쪽으로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명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이갈이 힘이 머리로 많이 가면 머리가 아픈 거고, 귀로 많이 가면 귀가 아픈 거고, 어깨목으로 많이 가면 어깨목이 많이 뭉치는 거예요. 턱관절로 많이 가면 턱관절이 아픈 거예요. 치과 의사들도 전체 인구가 이를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체 인구의 한 20-30%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환자가 이를 안 간다고 생각하고, 치과 의사도 환자가 이를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갈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턱관절을 놔두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석증도 이갈이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이석증이 이갈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증상을 세게 할 수는 있겠죠. 압박이 가해지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대부분의 치료가 보면은 증상 치료예요. 증상만을 치료하니까 치료 효과가 오래 안 가는 거죠. 이갈이 때문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이갈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갈이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이갈이 마우스피스 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끼고 자는 거예요. 그걸 낀 채로 이를 갈 수가 없어요. 이갈이의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장치는 치과에 가셔가지고요, 환자분의 맞춤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플린트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를 잘 가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보통 스플린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두께가 있으니까 잘 때 여기까지밖에 못 물어요. 머리뼈하고 턱관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턱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가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아무래도 귀로 가는 힘도 덜 가겠죠. 귀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를 부드럽게 갈게 해서 10이라는 힘이 왔다면 한 6, 7밖에 안 오는 거야.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장치를 낀다는 건 뭐냐? 내 몸 대신 얘가 그 힘을 대신 해소해 주는 거예요. 내 몸 대신 이 장치가 대신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내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톡스도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사각턱 보톡스를 많이 알고 계세요. 사각턱이 됐으니까 여기 보톡스를 맞는데, 거기 원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징어같이 딱딱한 거 먹지 말래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많이 발달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런 거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먹고 나면은 여기가 되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왜 커졌을까요? 잘 때 이를 악물고 이갈 때 턱 근육의 힘이 가장 많이 가해져요. 사각턱의 원인도요, 이갈이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보톡스라는 게 움직임을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쓰다 보니까 갸름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만 보톡스를 맞으면은 안 돼요. 여기도 같이 맞아야 돼요. 여기 손 대보시고 어금니 앙앙 해보시면은 근육이 볼록볼록한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톡스를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힘을 더 써요. 보톡스는 무는 힘을 약하게 해서 이갈이의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줘요. 저는 스플린트하고 보톡스를 같이 치료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 교정도 이갈이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종교합이 이갈이의 원인이다. 부종교합을 치료를 해야지 이갈이를 없앨 수 있다. 이갈이는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요. 부종교합이 이갈이의 원인은 아니에요. 부종교합이 있다면은 이갈이의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개방교합이라는 게 있어요. 앞니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금니만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를 갈 때 힘이 어금니밖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잘 안 돼. 내 몸으로 힘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과계교합이라고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갇혀 있으니까 이를 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갈이의 치료라는 거는 이를 안 갈게 하거나 못 갈게 하는 게 이갈이 치료가 아니고요. 이갈이의 부작용을 줄이는 게 이갈이 치료예요. 투명 교정이나 인비주얼 라인이라는 교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장치도 이갈이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갈이용은 아니에요. 치아 교정으로 쓴다든지 임시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그거를 장기간으로 쓰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투명한 장치는 두께가 일정해요. 잘 때 이를 꽉 물면은 앞니가 안 닿고요, 어금니만 더 세게 닿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간 끼게 되면은 이갈이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갈이용으로는 추천드리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장기간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요, 아니 이갈이가 심한데 치아 교정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다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이를 갈고 있으니까요. 이걸 위해서는 약간 여기를 희생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껌을 씹으면은 치매 예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껌만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턱관절은 안 좋아지겠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 이쪽은 희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정을 끝내고 나서 제대로 만든다든지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움푹 패이는 그 증상을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양치질 세게 해서 그렇다, 양치질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 대부분이 치아가 시려서 이제 보통 치과를 가시게 되는데요. 보면은 그 부분이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가 이제 패여 있어가지고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서는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분들은 양치질 세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제대로 닦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치과에서는 양치질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험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거는 얼마고요, 그러면서 보험 안 되는 재료가 더 이쁘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걸 메꿔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메꿔도요, 잘 떨어질
메꿔질 수 있어요 하고 메꿔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가 왜 패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를 갈아서 패인 건데, 아니 이를 갈았는데 거기가 왜 패였는지가 이상하잖아요. 볼펜을 잡고요 세게 구부리면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아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를 꽉 물고요 좌우로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힘이 가해지니까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엄마하고 고등학생 딸이 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래요. 자기는 이를 세게 닦아가지고 치아가 패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이 첫 마디가 말도 안 되었어요. 제가 환자분한테 소리 안 나게 이도 갈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치경구 마모증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이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치경구 파절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요. 저는 이를 안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갈지 않는 사람도 이런 패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코골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갈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본인은 몰라요.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요. 주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치과에서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이갈이 해요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체크하는 데 있는데, 이를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모른다라고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지 원인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안 한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치과 의사도 이 사람은 이 안 가는 사람으로 빼버리고 하니까 이갈이가 원인인 증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를 갈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치아 마모. 보통 이제 이갈이 때문에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배우자나 가족한테 끌려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치아가 많이 갈려 있어요. 송곳니가 원래는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송곳니가 납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밤새 거기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를 가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또 치아 옆구리가 펴 있는 거, 그것도 이갈이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혀 안쪽에, 입안 아래턱 안쪽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골융기라고 하는데, 원래 뼈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뼈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거기가 커져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갈이의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또 혀 옆구리에 치아 자국이나 줄이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 이를 꽉 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국이 생기는 것도 이갈이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잇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공단에서 보험으로 스케일링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 받고 하시는데, 요즘 분들은 덴탈 IQ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잇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왜냐면은 충치는 썩으면 꼽던지 치료하면 되는데 잇몸이 나빠지면은 멀쩡한 치아도 다 뽑아야 돼요. 심지어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를 빼게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할 때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뼈도 이식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멀쩡한 치아도 치석이 하나도 없어도요, 이런 옆으로 가는 힘, 수평력을 계속 받으면 치아 잇몸이 내려가요. 나는 관리를 잘해, 치과도 자주 다니고 잘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잇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균하고 힘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균 관리만 하니까 이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잇몸을 나빠지게 하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깨목 뭉침도요 영향이 있고요. 더 심하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요, 눈까지도 가고요, 귀하고도 관련 있어요. 이명이나 어지럼증도 관련 있고요. 간단하게 두통만 설명드리면, 양손 바닥을 머리에 이렇게 대보세요. 어금니를 앙앙 물어보시면 여기가 볼록볼록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두통의 80%가 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인데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경추성 두통, 만성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이름이 엄청 많거든요. MRI, CT 이런 거 다 찍어보면 이상이 없대요.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육은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무는 힘이 세지면 여기 힘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눈에는 이상이 없대요.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인공눈물만 주는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눈 주위가 뻑뻑하겠죠. 눈 주위에 힘을 많이 줬으니까 뭉쳤을 거 아니에요. 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줄 때가 어떤 행동을 할 때냐면은 인상을 쓸 때예요. 근데 우리가 잘 때 너무 이를 세게 갈고 할 때는요, 인상을 쓰면서 갈아요. 그럼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눈이 뻑뻑하고 눈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만성 피로. 잠이라는 게 개운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때 힘을 빼고 자야 되는데 잘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몸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혹 어깨가 결리든 잠을 잘못 잤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날따라 너무 세게 물고 자는 거예요. 이것도 이갈이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기가 이갈이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요, 송곳니로 확인해 보세요. 납작한지. 그것도 하나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아가 패인 부분이 있는지 치아 잇몸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갈이 어플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알고 캐치를 해서 알려주는 건데 10명이 이를 갈잖아요. 소리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소리로 이갈이를 판단하는 어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이갈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럭스 체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환자분 치아 본을 떠서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표시가 나요. 이를 간 부분이 벗겨져요. 눈으로 이를 어떻게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이거 보통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검사를 하냐면요. 본인은 이를 안 간대요. 비염이 심하시대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대요. 근데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자더라도요. 자는 내내 벌리고 잘 수 없거든요. 비염이 심하다고 하셨는데도 이갈이 검사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안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이 되게 심하거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갈이라는 게 얘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를 안 가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게 더 심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를 안 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안 나서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 난다는 얘기는 이러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면 이를 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를 물고요. 옆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소리 안 나요. 또 소리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로 이갈이를 판단을 하면은 이를 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많은 치과 의사들도 소리가 안 나면 이를 안 가는 줄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는 왜 가는 거예요? 이갈이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나온 건 없어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병원 가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갈이는요.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를 꽉 물고 막 갈잖아요. 그럼 그 수치가 내려가서 이갈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를 갈긴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갈이를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갈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 가는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작용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치료의 포인트는 뭐냐? 이를 잘 갈게 해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들은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